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전 대표가 출소를 하면서 본인의 사면 복권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였다, 기소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아서 그 하수인들, 부지사라든지 비서실장 다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고 있는데, 이 범죄자 집단이 늘 검찰 탓을 하고, 범죄자 집단이 늘 경찰 탓하고, 범죄자들이 경찰과 검찰을 두려워하지 일반인들이 경찰과 검찰이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지, 범죄자가 되어서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편을 드는 이런 말은 전부 다 범죄자의 그런 잘못된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다음 스텝은 아마 대통령 출마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벌써부터 다음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질 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조 전 대표가 나와서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정치권에는 좀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같은 재판 5개 받는 범죄자, 가짜 총각, 가짜 검사, 이런 사람도 대통령 됐으니까, 나야 뭐 별거 있냐, 입시 비리가 뭐 자식을 위해서 입시 비리가 뭐 별거 있냐, 범죄자 천국이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의 세태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내란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 범죄자들에 의한 내란, 이것이 바로 이재명, 조국 등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의 파괴, 추락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후에 또 다른 여권 인사들의 사면 필요성도 벌써부터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사면 움직임까지 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재명이 지금 재판 5개 받는 범죄자인데, 이재명의 공범자, 바로 또는 하수인, 종범이라고 그러죠. 이재명이 주범이고 그 하수, 종범들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 그 다음에 법인카드도 또 주범은 이재명 아닙니까? 예. 지사의 카드지 누구 카드? 그럼 그 종범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또 모든 부분에서 주범은 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종범들이 이미 형을 받았던 것은 이건 사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주범 이재명이 좀 더 아주 범죄로부터 또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사면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으실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국민 여론이 알아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이 바로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의 많은 혜택을 불법적으로 보면서 이재명을 그때 벌써 다 정치권에서 실격이 됐는데, 예.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로 살려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이런 잘못된 비리 카르텔에 묶여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데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 법관들에게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양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협박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양심과 용기가 없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라 이거는 사기꾼이라고. 알겠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식에 송원석 당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옆자리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였는데, 두 분을 보면은 악수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대화 한마디 나누시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후일담처럼 전해주시긴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해서 아예 국민의힘을
당을 해체시켜버리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이미 지급한 모든 국고를 환수시키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공간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한 거 이런 거 가지고 45명 제명 결의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악수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완전 해체시켜서 일당 독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처럼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참으로 흉측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선 이후에 뭐 지지율도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진단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맺고 끊음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보시기에 당 지지율이 여전히 조금 낮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재명 흉악한 독재 정권과 맞서서 제대로 못 싸우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내부 다툼을 계속하고 있어서는 이 늪을 헤어날 수가 없다고 봐서 가장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독재의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는 밝은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당시에 뭐 사과 말씀도 하셨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후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감싸는 듯한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바뀐 건지 대선 후보 때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셔요.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졌던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파면되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구속되고 지금 또 그만두고 현재 서울구치소 구속이 되어서 지금 병원에 갈 때도 수갑을 채우고 발찌까지 채우고 또 강제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떨어뜨려가지고 강제로 모시고 가려고 떨어뜨려가지고 이 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일반 재소자도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지낸 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재명의 앞길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이 검은 아픔의 역사 이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이재명 정권이 포악하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의 잔혹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개 특검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엔, 유럽의 인권기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과연 이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이건 완전히 혁명검찰, 홍위병과 같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대표가 되시면은 인권 탄압과 관련된 특위를 꾸리시겠다 말씀이신 거죠? 특위를 꾸릴 뿐만 아니라 이 특위가 이 이재명 정권은 아주 독하고 흉측한 정권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까지 모두 다 합쳐서 이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이 이재명 정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 북한에 전단 보내는 것, 또 라디오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 이 인권하고는 완전히 거리면 가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반인권적인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인류의 양심이 심판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